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수트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까지도 아울렛에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비싼 옷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싸게 살 수 있을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좋은 정장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살면서 단 하나의 옷을 입어야 된다면 저는 무조건 수트를 입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트를 입었을 땐 뭐랄까 왠지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멋진 구두랑 같이 신어야지만 정장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애용하고 있는 신발은 바커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신고 전 세계 많이 돌아다녔는데 정든 신발이라 더 애착이 갑니다. 구두 브랜드 랭킹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제가 거의 회사 생활을 10년 정도를 했는데 10년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입은 옷이 정장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오피스룩에서 굉장히 캐주얼한 스타일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옷을 공부했던 게 바로 정장인 것 같습니다. 정장이 비스포크도 있고 반맞춤도 있고 라펠은 어떻게 돼야 되고 원단은 뭐고 다양한 것들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관심을 제가 가졌던 거는 제가 제일 많이 입은 옷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비싼 옷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싸게 살 수 있을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싸면서도 좀 질이 나쁘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정장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수트 브랜드 랭킹은 표를 참고해 주세요. 저처럼 직업적으로 정장을 입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략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처음으로 면접을 보거나 결혼을 하거나 친구 결혼식을 방문하거나 그런 경우에 첫 정장을 많이 구매하실 거예요. 그 정장이란 옷이 상당히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20, 30대 때는 비싼 정장을 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10만 원 후반에서 한 30만 원 초중반? 이 정도 수준에서 나한테 맞는 정장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 구매할 때도 그렇지만 처음엔 모닝 구매하러 갔다가 람보르기니 사고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장도 원단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이 카라 깃이 섹시하지 않고 여기 모양이 좀 이상하고 바지 핏이 너무 캐릭터 캐주얼 같이 슬림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에까지 올라가면은 비스포크, 맞춤 정장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와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그런 테일러링 샵 하면은 비앤 테일러랑 반니 이 두 군데가 가장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가격대는 비앤 테일러가 좀 있는 편인데 손바느질 공정이 50%, 90%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대략적인 가격대는 손바느질이 50%인 거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초중반대, 그리고 손바느질이 90% 넘어가는 거는 거의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보면 예쁘겠지만 저도 사실 너무 비싸서 그 돈 주고 한국에서 맞춰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정장을 본 눈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정도의 고가의 정장을 20, 30대에 맞추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방문해서 구매하는 게 GG MT커가 저 때는 있었거든요. 지오지아, 지크, MBO, TI 포맷, 커스텀 멜로 이렇게 해갖고 그 정도 수준대의 준수한 정장을 만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이제 30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정장 복식에 대해서 아마 검색을 하시게 될 거예요. GGMT커에서 나오는 거는 너무 캐릭터 캐주얼 스타일로 돼 있어서 정장 복식에 맞지 않고 너무 슬림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정장 복식에 맞는 그런 옷들을 다 살펴보면은 구려요. 좀 아저씨 느낌이에요. 정장 복식에 다 맞는 그런 정석적인 모습을 딱 갖춰준 게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이 입는 그런 정장을 보시면 되거든요. 라펠이 크지 않고 그냥 무난하고 핏도 무난하고 미국 대통령이 입는 그런 pit도 다르고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좀 이런 복식이 예민한 대통령이 입는 스타일이 또 다르고 또 한국이나 일본의 대통령이 입는 그런 스타일도 굉장히 달라요. 근데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정장을 잘 입는 대통령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뭔가 비슷한 정장인데 여기 라펠 굴림이 조금 섹시하고 넥타이도 딤플을 너무 잘 잡아서 그런 모습이 섹시하고 카라 빼는 거 되게 멋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정석적인 그런 정장이 범용성이 있고 멋있고 그렇거든요. 정장이란 옷이 보여주고 싶은 게 보수적이고 소속감이 있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규칙을 따르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비스포크를 하는 이제 주된 목적이 자신의 캐릭터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비스포크로 많이 하거든요. 톰 포드처럼 아주 남성적인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싶기도 하고 굴림이나 이런 고지선을 좀 낮추고 축구 선수들처럼 허벅지가 굉장히 두껍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저처럼 표준적인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비스포크로 맞출 필요도 없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정장이 위아래 다 합쳐서 10만원 초중반? 이때 맞춘 정장이고, 넥타이도 2, 3만원짜리고, 셔츠도 뭐 할인하는 데서 사서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샀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정장에 속해요. 그래도 뭐 이상하지 않잖아요. 단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장에 저는 큰 돈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뭐 결혼식 예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있고,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스타일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아주 슬림한 것부터 아주 클래식한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웬만한 비스포크 샵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스타일을 잘만 고르시면 더 저렴한 값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막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수트 있잖아요. 대기업 회장들이 입을 법한 그런 옷들. 그런 것들까지도 아울렛에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주고 정장을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정장의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10에서 30만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랜드가 너무 많지만 제가 늘상 강조 드렸다시피 몇 개 대기업에서 다 만들어냅니다. 삼성, 현대, 코롱, 그리고 이제 기타 패션들만 했던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뭐 신원, 신성통상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섬유업계의 대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언급드린 이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섬유, 뭐 원단, 그리고 그런 걸 이제 가공해서 외국에 이제 수출하고 그런 것들을 거의 메인으로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섬유 산업이 글로벌로 치면은 뭐 우리가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뭐 이런 대표적인 몇 나라를 패션 강국이라고 하지만 한국도 굉장한 패션 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섬유업계 4위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만들어낸 옷들이 품질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때는 아저씨 복식 같은 거는 제가 입어본 결과 아주 슬림한 사람이라면 어울리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슬림한 핏의 옷이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는 남자 느낌을 줍니다. 라펠 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촌스러워 보여요. 좀 애인데 어른스러운 흉내 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상 그런 것보다는 그냥 캐릭터 캐주얼이라고 나오는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GGM 디커. 거기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젊고 영하고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뉴요커가 처음에 되면 입는 옷이라고 알려진 띠어리 뭐 이런데 컨템 브랜드에서 나오는 핏이랑 거의 유사해요. 약간 도시적이고 세련되면서 경쾌한 젊은이의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옷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핏적으로만 봤을 때 이제 그런 데서 사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타임 시스템 이런 옷들을 욕심내실 법도 한데, 사실상 그 옷들을 보면은 뭐가 특별히 더 좋은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민감하시고 디테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섬세하고 좋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좀 둔한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확연한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 옷에다가 막 70만원, 80만원을 쓰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런 옷들도 득템할 수 있는 게 뭐 한섬 아울렛 같은 데 가시면은 한 3, 40만 원대 그런 브랜드의 옷들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아예 무늬가 없는 민무늬 색의 제일 인기 많은 네이비, 차콜, 브라운, 좀 더 나가면 이제 블랙, 이 네 색상은 그런 아울렛까지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지극히 낮아요.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가 지나고 패션 회사에서 정장 장사가 좀 잘 안 됐고 예측을 못해서 좀 많이 뽑아내서 아주 한시적으로 그런 물건들이 작년, 올해 초 이때까지는 좀 풀린 경향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막 패턴이 화려하고 핏이 특이하고 이런 옷들만 그런 아울렛에 흘러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브랜드만 보고 그런 옷을 사셨다가 어차피 장롱 속에 한두 개밖에 없을 건데 이제 후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사서 후회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브랜드 욕심을 내려놓고 아주 기본적인 패턴의 옷들을 싸게 사는 거를 추천드려요. 전 지이크를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로 넘어갈수록 저는 레노마 거를 많이 입었거든요. 이게 살쪄서 많이 입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클래식한 거랑 그런 브랜드들은 할인을 좀 잘 안 하더라고요. 일부 아울렛에 방문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산 경우가 18만원, 뭐 19만원 세트로 샀던 경우가 많이 있었고, 대체적으로는 20만원 중반에서 한 30만원 초중반대의 그런 제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수입 원단이라고 붙여져 있는 뭐 그런 원단들을 봐도 그냥 원단의 그 브랜드만 거지 원단이 좋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뭔가 기성복에서 찍어낸 그런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제 한 30대 초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캐릭터 정장들을 입지 않았어요. 그게 조금 성숙하지 못한 젊은이의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잘 입진 않았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입게 된 거는 좀 더 어른스러우면서 가격대도 저렴한 옷들을 좀 찾아서 많이 헤맸거든요. 정장을 몇 년 동안 입다 보니까 보는 눈이 높아져 갖고 아주 싼 정장들이 그 다음부터는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알게 된 게 갤럭시, 수트 서플라이, 캠브리지, 닥스, 뭐 마에스트로 막 이런 브랜드들이 백화점 가면 남성복 코너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정말 좀 이제 세련되고 멋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참 좋아했던 브랜드는 빨찔레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제 빨찔레리로 이제 처음에 정장을 구매를 했었는데, 빨찔레리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알아보니까 2차 아울렛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울렛 유튜버가 된 게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차 아울렛들을 검색해서 이제 삼성 패션 아울렛들을 이제 검색하게 됐던 거죠. 제가 다녔던 거는 의왕점인데 현재 의왕점은 없어졌고 지금은 세 곳이 남아 있어요. 부평, 신구로, 그리고 구미, 이렇게 세 군데만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제가 가봤을 때는 옛날에 제가 의왕점 다니면서 봤던 것처럼 막 빨질레리도 있고 막 좋은 옷들이 막 있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튼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좋아서 빨질레리 정장들도 뭐 30만원, 재수 좋으면 뭐 2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것들도 있었어요. 막 양가죽 자켓 이런 것들도 빨질레리 건데 뭐 4, 50만원대 구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걸로 입문했고, 그 다음에는 좀 비슷하면서 조금 더 빨질레리보다 저렴했던 게 갤럭시 정장이 있어요. 갤럭시 중에서 GX핏이라고 좀 젊은 사람들한테 맞는 옷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옷들을 이제 즐겨서 입었고, 그게 기본적인 정장 복식도 지키면서 영한 느낌이 나는 고급 정장이라고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옷을 맨날 입고 다니고 정장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 가격들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게 30만 원씩 여러 벌을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조언이 정장 위에 살 때 아래 바지는 꼭 2개를 사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그런 아울렛에 가면은 사이즈가 거의 빠져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위에 아래 세트 맞추기도 솔직히 어려운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벌씩만 단벌로 사야 되는데 그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더 저렴한 정장을 찾아서 떠나보자 그랬던 게 제가 지금 아울렛으로 소개시켜 드렸던 LF, 코롱 이런 아울렛들이에요. 대기업에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품질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제가 입어보고 느낀 결과예요. 뭐 아울렛에 있는 거는 아울렛 품번만 따로 만들어 갖고 유통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다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잘 찾아보면은 되게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어울리면 그게 다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옷을 찾아서 입었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정장도 캠브리지 정장이에요. 옛날에는 캠브리지 오렌지 라인이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라인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캠브리지 멤버스? 원단도 진연의 원단이 들어간 거고, 아무튼 뭐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캠브리지에서 정장을 엄청 많이 사입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롱 세이브 프라자 사람들이 딱 보면 알 정도로 엄청 많이 가서 구매를 했고, 좋은 제품 싼 거를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는지 그런 팁들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정장을 그런 아울렛에 가셔서 사시려면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저는 브랜드로 먼저 소팅을 하거든요. 코롱을 예를 들어서 가시면은 캠브리지, 브렌트우드, GO2, 커스텀 멜로우 뭐 이런 브랜드들이 쭉 있어요. 정장 관련된 브랜드들이. 근데 저는 커스텀 멜로우는 너무 캐릭터가 세고 너무 영하고 그래서 잘 안 샀고, 브렌트우드는 너무 아저씨 같아서 안 샀고, GO2는 뭔가 포지션이 애매해요. 젊은 것도 아니고 나이 든 것도 아니고 클래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GO2도 안 썼어요. 그래서 무조건 원단 좋고 패턴 좋고 멋진 게 캠브리지라고만 생각해서 캠브리지 정장들로만 저는 다 여태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막 3, 4만 원대 정장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브렌트우드나 GO2 제품들이 많았는데, 그건 진짜 막 굴릴 전투용으로 살 거 아니면은 좀 멋있는 정장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코롱 세이브 프라자 가시면은 저는 무조건 캠브리지 정장 라인부터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가격대는 정말 저렴할 때는 제가 아까 이거 10만 원대 샀다고 했는데, 물가 상승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 위아래 세트로 한 10만 원 초중반대 이렇게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게 그럴 만한 게, 요거 보시면 원단이 일반적인 원단은 아니잖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파티복 같이 생긴 원단이라서 사람들이 안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는 캠브리지 정장을 계속 구매를 했고, 가격대는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대는 10만원 중후반에서 20만원 초반대. 시즌을 노리실 때는 맨날 말하는 369, 12월을 노리시면 좋은데, 특히 여름 시즌에는 정장이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저 때는 그랬어요. LF 아울렛도 제가 자주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LF 아울렛은 제 몸에는 패턴이 그렇게 잘 맞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 LF에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닥스, 마에스트로, TNGT, 제덴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아마 정장으로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사실상 그 옷들이 패턴에 다 잘 맞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캠브리지는 코롱에 있는 정장 라인 중에서는 하이엔드이면서도 좀 영한 게 나오고, 아까 삼성 패션에서도 갤럭시가 하이엔드 레벨인데 거기서도 영한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LF에서는 닥스 중에 영한 라인이 없어요. 요즘에 스튜디오 런던에서 조금 젊은 감성으로 나오긴 하지만 닥스는 일반적으로 통핏으로 된 정장을 많이 뽑아내거든요. 미국식 정장 스타일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인상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아요. 뭐 다른 브랜드들은 뽑아내는 게 보면은 유럽식이랑 미국식이랑 한국식이랑 혼용된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다면은, 닥스는 뭐 영국 브랜드이긴 하지만 딱 봤을 때 뭔가 미국스러운 트럼프 아저씨가 입을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의 핏이 많거든요. 세련된 사람의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닥스 정장은 좀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나마 마에스트로가 한 30대한테 어울리는 정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팔품이 저한테 좀 긴 경우가 많았고, 한두 번 구매한 적이 있는데 사고 나서도 잘 입고 다니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핏에 잘 맞는 거는 캠브리지 라인을 잘 골라서 입고 다녔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가격대도 일반적으로 캠브리지가 좀 더 저렴하고 좋은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코롱이 원단을 잘 만드는 대표적인 섬유 회사예요. 코롱 인더스트리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원단도 좋은 거를 많이 생산해내고, 제일모직도 원단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일모직이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매출액의 상당수를 차지해요. 사실 패션 사업부는 전체 그런 대기업에서 굉장히 적은 분야고, 조금 도전적인 걸 해보려고 아마 패션 사업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원단 만들어서 이런 옷을 테스트해보고, 기능적으로 이제 이런 게 좋다는 걸 또 증명하고, 이걸 또 해외에 수출하고, 이런 목적으로 아마 브랜드를 운영하는 거지, 주된 매출은 패션은 전체적으로 다 아니라는 거를 뭐 알게 됐는데, 개인적인 선호도로만 치면은 캠브리지랑 코롱을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막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4만 원대 정장을 막 살 수 있는 방법 막 이렇게 하면서 LF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런 비슷한 게 코롱에도 있고 LF에도 있지만, 사실상 저는 4만 원대 정장을 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주 막 입을 용도 아니라면은 조금 더 돈을 주고 한 20만 원대에서 좀 타당한 정장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적으로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가 입었을 때 가장 멋있고,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젊고 잘생긴 사람 말고 나이 들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정장을 입고 있잖아요. 남자들이 궁극적으로 가장 멋을 내고 있어 보이고 누구나 다 어울리는 그런 복식하면은 정장이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정장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 초대해서 정장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옷이 가격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뭐 빈티지의 역사도 들어봐야 되고, 뭐 옷이 어떻게 해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나의 캐릭터를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뤄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남성복의 복식, 뭐 역사 이런 거를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만나보면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복식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울렛을 다녀서 저렴한 옷을 사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도 이제 보물을 발굴하시려면은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서 보는 안목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제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다 예뻐 보여요. 제가 눈이 별로 높은 편이 아니라서. 조금 전문가의 의견들을 더해서 보시면은 분명히 아울렛에서도 좋은 제품을 득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제가 남성복 위주로 하고 있는데, 좀 기회가 되면은 여성복 전문가 분들도 이제 좀 모셔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도 차근차근 마련해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시고 같이 저랑 일을 하고 싶다 생각하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매니아틱한 사람들만 시청했을 것 같은 영상인데, 끝까지 지루하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일은 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면접 보거나 그런 건 아니고, 대표이사님 따님분이 결혼하시거든요. 대표이사님 따님분 결혼 축하드립니다.